네, 안녕하세요. 미리네 라이브 상무모입니다. 챔피언스 리그 4위 싸움 정말 대단히 흥미진진하네요. 리그에서 3연패를 달리던 아스날이 첼시와의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따냈습니다. 이변이라고 해야 할까요? 첼시와의 원정 경기 이전까지 크리스탈 팰리스, 브라이튼, 사우스햄튼에게 3연패를 당하며 리그 25라운드 수년되었던 첼시와의 경기에서까지 패배하게 된다면 리그에서 4연패는 물론이거니와 토트넘과 맨유와의 리그 4위 싸움이죠. 챔스 진출 티켓 싸움에서 멀어지는 아스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축구공은 둥글고 경기가 끝날 때까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스날이 첼시를 4대2로 잡아내며 토트넘과 승점 동률을 이뤘습니다. 아스날이 티어니와 토마스 파티가 부상으로 빠져있고 부상 선수들로 인해 정상적인 경기 컨디션을 끌어올리지 못했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어찌 보면 아르테타의 용병술이 빛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벤 화이트가 오른쪽 풀백 겸 윙백으로 출전했으며 앨러니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스날은 공격적인 경기 운영보다는 수비 위주로 안정적인 경기를 펼쳤죠. 그리고 미완의 유망주 은케티아가 인생 첫 멀티골을 넣으면서 아스날이 첼시에게 역전승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경기 첼시 선수들의 경기력도 그닥이었습니다. 리디거가 부상으로 나오지 못했었고 리디거 대신 출전한 말랑사르의 턴오버가 정말 많았었습니다. 부카요 사카에게 말랑사르가 정말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과적으로 말랑사르의 잦은 턴오버가 아스널에게 패배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크리스텐센이 최하 평점을 받았습니다. 결국 전반전 이후 크리스텐센은 티아고 실바와 교체 아웃되었죠. 첼시의 탄탄한 수비가 로테이션으로 인해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아스날에 패배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하베르츠 대신 나왔던 루카쿠는 오늘 경기에서 영향력이 거의 없었습니다. 루카쿠는 60분 동안 유효슈팅 단 한 개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지난 시즌 세리에 A의 파워랭킹 1위 선수가 맞나 싶더군요. 첼시의 로테이션과 함께 아스날의 변칙 선수 기용으로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진짜 챔스 티켓 경쟁 어떻게 되는 건가요? 토트넘과 맨유 그리고 아스날이 시즌 막판까지 박빙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를 과연 다음 시즌 챔스에서 볼 수 있을까요? 네, 지난 33라운드 토트넘이 브라이튼에게 충격패를 당하며 아스날이 4위권 경쟁에서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스날도 지난 주말 경기에서 소튼에게 패배하며 니가 가라 챔스를 시전했습니다. 그 와중에 맨유는 호날두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노리치 시티를 3대2로 잡아냈죠. 누가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할지 모르는 지난 주말 상황이었습니다. 지난 주말 리그 경기가 끝난 기준으로 토트넘과 맨유와의 승점 차이는 3점이었고 동일 경기수를 치렀었습니다. 그리고 아스널은 토트넘에게 승점 3점을 뒤쳐져 있었지만 한 경기를 덜 치렀었죠. 하지만 이번 주 중 맨유와 아스날이 경기를 치른 이후로 상황이 또 확 바뀌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게 되었고 승점 3점이 뒤쳐져 있는 상황이 되었으며 아스날과 토트넘은 승점과 경기수가 모두 동일합니다. 골득실 차만 토트넘이 8골 앞서고 있는 상황이죠.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챔스 경쟁 싸움에서 각 팀들의 상황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스날이 첼시와 맨유, 웨스트햄을 차례대로 만나게 되기 때문에 3연패를 당하고 있었던 아스날의 4위권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첼시 원정에서 오늘 아스날이 승리를 가져오게 되면서 아스날이 4위권 싸움에 불씨를 지폈습니다. 물론 오늘 첼시가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선수들의 호흡이 좋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아스날의 변칙적인 선수 기용도 한몫하긴 했습니다. 아스날은 죽음의 3연전 이후 토트넘과 북런던 더비 단판 매치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일 큰 상 같던 첼시를 그것도 원정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일정이 그래도 조금 더 수월해져서 챔스 경쟁에서 약간의 우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주중 경기에서 리버풀에 무려 4대0으로 완패를 당하며 사실상 챔스 경쟁에서 조금 멀어졌다는 게 지배적인 의견입니다. 맨유와 아스날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르고 승점은 3점이 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경기를 뒤쳐져 있다고 봐도 되는 건데요. 맨유는 이번 주말 아스날과 승점 6점짜리 경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맨유도 아스날과의 경기 이후에 첼시와 경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일정입니다. 그리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에릭센의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도 예정되어 있죠. 만약 맨유가 이번 주말에 치러지는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아스날 잡게 된다면 토트넘에게 조금 유리한 상황이 될 텐데 이 경기의 승자는 누가 될지 장담하지 못합니다. 쉽지 않은 일정을 치러야 하는 맨유이고 토트넘과 아스날보다 상황이 안 좋은 것은 맞습니다. 그럼 토트넘은 어떨까요?
토트넘의 남은 경기 수는 6경기, 아스날과 동일하며 브렌트포드와 레스터, 리버풀이 연이어 만나게 됩니다. 토트넘의 일정도 쉽지만은 않습니다. 브렌트포드가 최근 3연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고 심지어 토트넘이 원정 경기입니다. 에릭센 더비라고도 불리는 이 경기에서 에릭센의 활약에 따라 토트넘의 승패가 갈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리그 최강팀 리버풀을 만나기 때문에 토트넘이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나마 한 가지 희망적인 것은 손흥민 선수가 클롭 감독에게 유독 강했다는 것입니다. 리버풀이 전방 압박을 강하게 하기 때문에 뒷공간을 노리는 전형적인 전술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브라이튼전에는 이러한 점을 토트넘이 잘 해내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의 거센 압박에 고전하는 모습만 보여줬었고 결국 한 골을 먹히면서 제대로 된 슈팅 없이 경기가 끝나버렸죠. 이런 면을 봤을 때는 과연 리버풀전에서도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경기를 준비할 시간이 남은 만큼 콘테 감독이 브라이튼전의 패배를 교훈 삼아 추가적인 전술 훈련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기 일정상으로만 보았을 때 토트넘이 아스날보다 크게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현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 두 팀은 북런던 더비 단판 매치를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의 승자가 진짜 챔스의 진출 티켓을 가져갈 확률이 높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경기까지 골득실 차로 4위가 정해질 수도 있는 현재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쉽지만 시즌 막판까지 손흥민 선수의 챔스 진출을 위해선 토트넘이 매 경기 진짜 결승전처럼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토트넘도 지난 브라이튼전 패배를 교훈 삼아 남은 6경기에서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흥민 선수도 남은 6경기에서 3골만 더 넣게 된다면 커리어 최초로 리그에서 20골 이상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 어렵긴 하겠지만 살라와의 득점왕 경쟁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 마지막까지 많은 골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 레이스에서 살라에게 뒤처지더라도 도움 기록을 꼭 4개를 추가로 기록을 해서 10-10을 달성했으면 합니다. EPL에서 그 누구도 기록하지 못했던 3시즌 연속 10-10 클럽이라는 대기록을 쓸 수 있으니까 말이죠. 과연 이 진흙탕 싸움에서 살아남는 팀은 어느 팀이 될까요? 마지막 경기의 종료 휘슬이 울리기 전까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박빙의 4위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 팀의 팬들에게 더 즐거움을 주는 프리미어리그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팬들을 위하여 최선의 경기력을 모든 팀에서 보여줬으면 하면서 손흥민 선수의 챔스 진출을 응원합니다. 오늘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안녕!